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모두 4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광주에서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아동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광주 동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인데요. 시설 이용자인 중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종사자와 이용자 1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외부인 1명의 감염 사실이 확인돼 연관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연관 확진자 일부는 콜센터와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이 해당 콜센터와 아동 양육시설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신규 확진자 가운데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 영어학원 관련이 2명, 수도권 방문 관련 2명, 경기도 골프 모임 관련이 1명입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입니다. 광양에서는 인천 확진자가 고향을 방문해 가족 모임을 한 뒤 가족과 지인 등 5명이 확진됐고 곡성에서도 서울 확진자가 방문해 친인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확산세가 심각한 광양과 순천, 여수 등 동부권을 대상으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최근 읍장 취임식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완도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어제 군수 담화문을 통해 금일읍 집단 감염에 이어서 지난 13일 해조류 박람회 3국 직원이 업무차 방문한 서울 지역 확진자에 감염되는 등 공직자 감염 사태가 이어진 데 대해서 사과하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 면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된 도로는 주로 입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과 배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 2,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광주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한 곳에는 폭 34m, 길이 314m의 대규모 도로와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외부 도로와 아파트 단지를 잇는 주 출입구로 안쪽 끝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1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도로를 공원시설에 포함시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도로가 공원으로 가는 길로도 활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도 공원시설 면적으로 포함시켰던 단지 내 도로의 위치를 일부 수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인도가 아닌 거기에 편입공간까지 가미돼서 만들었던 거고요. 또 차로 이용한 사람들의 그 편리성을 고려해서 21면의 주차장도 초입부분에 담다 보니 그래서 그 기능을 공원에 더 부합하는 기능으로 봤고요. 해당 도로가 공원시설로 인정되면 공원 조성비 1,3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공사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공원에 들어갈 돈은 그만큼 줄고 사업자는 공원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로 쓸 진출입로를 시민 누구나 쓰는 공원시설로 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도로가 잘 닦였구나 그 생각은 들죠. 네, 당연히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연결된 도로가 아니지 않을까요? 올해 초 아파트 개발 면적을 늘려주는 협상안을 결정했다가 특혜 논란을 자초했던 광주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공원 면적에 포함시키면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관통 도로를 공원시설로 판단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결정에 광주시 내부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열리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송현 기자입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아파트 개발 면적에 포함되는 데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비공원 시설이라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공원녹지과는 중앙공원 1지구 단지 내 관통도로를 공원시설 면적에 포함시키겠다는 사업자 측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공원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도로의 주요 기능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도로라면 광주시 도로과와 협의가 필요 없지만 공원 진입도로로 볼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시 공원녹지과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외면하고 심의 통과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에 끌려다니며 특혜 제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비라든가 조경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 시설비로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죠.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관통도로를 공원시설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사업자 이익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지난 13일 정 시장을 소환해서 조사한 데 이어서 추가 소환 조사를 위해 정 시장 측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4월 본인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인근에 도로를 추진하는 등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18개월 된 원아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청 여청수사대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광역경찰청에서 전담하는 원칙에 따라 여수경찰서로부터 어린이집 CCTV 등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여수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생후 18개월 된 김군을 재우려다 발과 손으로 몸을 짓누르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물 충분히 드시고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현재 기온 이미 30도에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광주가 2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구례 33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와 영암, 해남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폭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에 고수원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남해안의 수온이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평균 수온은 보성이 28.2도, 장흥이 27.7도로 전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여수가 25.8도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3.7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내일까지 전남 등량만과 한평만, 가망만 등 남부 지역 4만을 중심으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90여 곳에서 여순 사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순천 시립도서관 8곳과 작은도서관 89곳에 여순 사건 관련 도서와 함께 영상과 도록, 음반, 리플릿 등을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순천 시립연양도서관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 관련 자료를 비치했습니다. 광양만권 시민단체들이 순천과 광양 여수 등 포스코 광양 제철소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양만권 대교 환경개선 시민 공동대응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순천과 광양 여수 등 14개 지점의 대교 환경을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중금속 성분인 철과 망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정도 높게 조사됐다며 광양시와 전라남도의 제철소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광주 전남 지역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